은연히 예. 무바연이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 탓하시면 투자하시면 아니 되세요? 아니 무바연님은 인드라를 인간지표로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은열이니 인드라님 말대로 대박 쳤으면 다들 입 닫고 먹은 거 숨길 겁니다. 그런데 못 먹어서 10통 난 거죠. 아 그래도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거고요. 아 무연이 이제는 침체로 가스라이팅 하겠죠. 가꾸토님 아무튼 무바연이 팔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랬더니 춥다고 뜨거운 물 붓고 더우니까 얼음물 붓고 잘못된 거 있느니 파울이 왜 그런 걸까요? 아 원래 탓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탓해야 되죠. 사람 심가들이 그랬죠. 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교수가 성렬이랑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승이 난 고씨가 누구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고민정 쟤는 저런 어떤 특보잡은 저는 관심도 없고요. 쥐명이 구속 더 빨라지나 뭐 이상민 장관 해임 통과 진짜 이유가 이태원 사고 역풍 맞은 민노총 대장동 몸통 마지막 퍼즐 맞추기 정진상 재판부 배정의 진실 같이 간다 이거죠. 전진상하고 김용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유동규 이재명 위에 전진상에 돈 줬다.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대장동에 여러 사람이 나오고 뭐 김만배 나 유동규다 정신이상이다. 저는 이거 대법원 판결로 그때 판결을 보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정진상은 집사로 보이고 인드라가 볼 때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친구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다. 나름대로 이제 김용이나 이런 친구는 정치인 쪽이기 때문에 이 어떤 말빨도 있고 이 머리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실하게 집사 역할하는 사람들은 말빨이 딸리고 생각하는 게 짧아요. 이런 거에 대처를 못하고 어떤 이쪽 방면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떠한 마인드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에서 집중적으로 정진상을 타격한 걸로 충분히 예상이 듭니다. 정진상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집사로 활약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검찰이라도 누가 봐도 인드라는 누가 봐도 정진상을 집중 타격한다. 그냥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재정 추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MRA 같은 건 굳이 이걸 한국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한 이 한국이 전 세계가 미국인도 좋아하는 이런 K 건강보험이 문전비 때 망쳤죠. K 문전 이거 뭐 인드라가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문전비 5년 동안에 모든 공기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의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공기업과 그 정부가 흑자였는데 재정 상태가 튼튼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 신용평가사에서 다 인정했던 그 한국 재정이 단 5년 만에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가 물 쓰듯이 쓰는 바람에 이렇게 망가졌다 이거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4대 보험 말할 것 없고 공기업, 한전 모든 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50년 걸린다고 얘들아가 이야기했고요. 이 똥 치워야 되는데 이 똥을 어떻게 치우는지
예, 큰 어떤 관심이다. 이것 때문에 통일이 되는 2025년에 가시적인 통일 때도 통일을 미룰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면들을 또 감안해서 국유본이 문전비를 임명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 이거죠. 레고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 이 문제는 문전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에서는 이런 MRI 같은 것들, 그냥 보험 되니까 그냥 다 타죠. MRI 뭐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사비로 든다 하면은 MRI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건강보험에서 된다고 해도 MRI 무조건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가급적 MRI 이 저번에 그 과학자분이 오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자기장에 휴대폰은 맨날 걱정하시면서 전자파 MRA는 걱정을 안 하셔. 이들아 강조하는데 어떤 MRI 이거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암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드라는 건강보험의 어떤 박정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위해서 인드라가 건강보험 이제 문전비가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그 문전비 때 건강보험 이사장 맡았던 걔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다 깜빵 보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하나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그 감기 같은 거는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감기 걸리면 가서 센 약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영 아프면 약국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끝내세요. 굳이 병원 가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는 성형외과,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정신과 이쪽으로 임신,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쪽으로 하고요. 소아과는 미달이에요. 비전이 없거든. 소아과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 내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과감하게 감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얼마 안 되잖아. 굳이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보험하는 것은 큰 돈 들이는 거, 100만 원이 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하는 거지. 그 감기 10,000원짜리 그런 것들까지 보험 받을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건강보험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전비 때 그 건강보험 이사장 걔를 구속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문전비 때 했던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정성화시켜야 되고, MRI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위원회 만들어서 애들한테 막 특혜줬던 거 싹 다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다 100배 징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제외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미국처럼 됩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미국인들은 어지간해서 병원 안 가요. 여러분 미국처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보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때 국힘이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안 그래도 박봉인데 보험료 폭등하면 누구 탓할 것입니까?
좌파쇼 분들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세요. 쥐명이 찍은 그런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고, 문전비 찍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고, 좌파쇼 발종모면을 찍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십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탓하세요. 니들이 매국노야. 맷딸, 매국노의 딸들. 에?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암바토비. 예. 의사가 알아서 찍어보자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자기가 다 의사야. 의사를 말을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의, 예?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한대. 의사보다, 약사보다 더 잘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야. 모든 게 다 전문가야. 네, 전문가. 아, 니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레이진, 아프면 파산, 우리가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이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좌파쇼 반쪽놈에 지지하고, 문전비 지지하고 지명이 지지하면 돼요. 지지하세요. 좌파쇼 말대로 하면 나라가 망해.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해? 역사적 평가가 냉정할 겁니다. 우리 부모는 매국노였다. 나라 팔아먹은 후레자식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국민연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북유럽식 그 의료보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전면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청년들은 불안하죠. 자기들은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보상은 더 없는 양상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인드라가 5급 노동비서관이었던 시절 20년 전에 이미 예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드라가 주장했던 게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어떠한 것은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나는 돈 내기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잘 굴러가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그만큼 선순환되고 효과적인데, 지금처럼 역삼각형, 일하는 사람은 적고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았을 때 다 일하는 사람들이 부양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핏바라먹는 구조가 되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층을, 10대, 20대 층들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보는요, 이거는 이제 북유럽 이런 모델 이런 것 전에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국유보의 미션이에요. 이거는 4대 보험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명확히 선은 좌우파쇼 노선 안에 있어요. 4대 보험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 4대 보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안 할래.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이런 것처럼 저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러나 이것이 4대 보험을 하되 북유럽이나 늘 북유럽 여행 갔을 때 20년 전에 북유럽 갔을 때 북유럽이 천국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북유럽의 사회보장 제도를 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못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각자의 나라에 맞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국은 자유좌파, 자유우파 사이에 중도의 길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인드라가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은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야 10대, 20대 청년들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대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남이 같이 군대 가야 된다. 근데 26세 이전에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면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26세, 그러니까 군대 가기 영장 나오기 하루 전에 임신하면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임신하면 면제. 여성의 경우에는. 여남이 반드시 군대를 같이 가는 그런 안보 태세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26세 이전에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것도 다 그런 근본 대책 안에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1억 한반도, 1억 서울, 10억 한반도가 된다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리고,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국민연금이 여러분도 맨날 그 주식하다 보면 연금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연금 욕하잖아요. 연금의 주체자는, 그 연금은 국내에 위임하는 애들은 정부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렇게 거의 감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닥 같은 데서 작전하면서 수익 얻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면, 외국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데, 블랙록 같은데 이런 데는 위임을 하거든요. 해외 증권사나 은행에 하는 것은요, 한국 정부가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권한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돈을 굴리는 거야. 국민연금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어떠한 주식 투자는요, 골드만삭스, 블랙록, JP모건, 모건스탠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유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연금이든 캘리포니아 미국의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뭐 싱가포르 테마섹은 저기 국부펀드죠. 인드라도 이거 국부펀드도 마찬가지야. 그러한 자금들은 국유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의 자금도 엄밀히 얘기해서 인드라 강조했죠. 이건 유통은 국유본이 장악하고, 이런 자금 운영은 국유본이 합니다. 국민연금 운영도 국유본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건스탠리나 JP모건에게 우리 위임금 안 주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적어도 문좀비, 잘파쇼, 문좀비, 쥐명이 발정놈처럼 되면 안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가는, 배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같이 가는 또 지혜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통님 어서오세요. 쥐명이가 나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쥐명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쥐명이 대로 그래서 국유원이 안 뽑은 거예요. 쥐명이는 인드라 장담할게요. 인드라가 스포츠나 이 경제 단기에는 인간 지표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맞았잖아요. 딱 하나 이제 틀린 게 트럼프 당선될 때 그것만 틀렸는데, 그건 인드라 사심이 들어갔던 거고, 쥐명이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전비 뇌물죄 본격 수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전비가 인도라는 반려동물 예, 옹호자로서 아니 요즘 며칠 싸움 더더욱더 그 미카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 딸이에요 딸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요즘 완전히 옛날엔 야생이었거든요. 가장 야생적이고 언제 어디든지 숨어 있었어 항상. 미카는 한 5년 동안은 숨어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완전히 예, 개냥이가 돼가지고 특히 인들한테 들이대요. 예, 맨날 쓰다듬어 달라고 와서 퇴근하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자기 그 풍산계 될 돈 없다 가져가라 그러다가 또 죽으니까 견생으로서 그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개 키워보거나 고양이 키워본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저런 발언 안 합니다. 저런 얘기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면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돈 아깝다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발언할 수 있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보여 문전비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철라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인드라 말이 그 말이에요, 대통령님.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 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나는 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전비가 저래버리면 문전비 구속됐을 때 종북파이들이 문전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발족정원이 준 거 아니야. 문전비가 지 하나 살자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문전비 구속되거나 이랬을 때 종북파들이 문전비한테 일절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지 멱살을 잡는 꼴이에요. 제가 볼 때 문전비는. 인드라는 인드라대로 이렇게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종북파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같은 소시오패스라도 아니 어쨌든 간에 장군님이 하사하신 선물인데 그거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놓으면 걔네들이 어떡하겠어. 생각하겠어. 문전비 너 지가 한 만큼 벌 받게 돼 있어. 내가 볼 때 업보를 쌓고 있다 이렇게 전 보내요.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문사위 특혜 이거 어차피 이스타 항공 할 건데 검찰이 왜 이렇게 하겠어. 왜 자신 있게 문전비 수사를 또 다시 재개하겠어. 어차피 할 건데 타이밍이지 다. 어차피 다 지금 문전비 지명이 관련 이렇게 쫙 해가지고 리스트가 무궁무진해. 산더미 같아. 자료가 지금 인드라가 지금 설거지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릴 만한 지금 것을 쫙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검찰 앞에 문전비 자이파시 5년 동안 했던 모든 똥덩어리들이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타이밍인데 왜 지금 이스타항공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인드라 그리고 강조하는 게 문전비나 지명이 수사, 조국 수사는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기본이 직접 주도하는 거야. 서해 피격, 조국 수사, 대장동 이거는 외신 이미 탄 뉴스들이야. 국기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태원 참사 이 건도 국기본이 하는 거라고. 그걸 지금 반점
민주당 저해파시 반쪽민주당이 막 성희롱 탓하는 걸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얘들아 볼 때. 예? 성희롱이 미션 받아서 할 뿐이야. 잘 생각해봐요. 국기본이 주도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인터폴 수배 검토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해. 인터폴 같은 것도 국기본이잖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이 마포 쪽이죠. 그래서 이 저번에 어떤 어벤져스 전략회의에서던가 얘기했던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분이 잘 지적했죠. 노웅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충격파가 반쪽민당이 엄청날 거다. 인드라가 5급 노동당당 비서관이었잖아요. 과거에 그 평화민주당, 김대중당 5급 담당 비서관이었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알거든요. 이 노웅래의 위치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반쪽민당에 문제아들이 많아. 그 중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노웅래하고 보시면 돼요. 정청래 이런 애들 말고, 일진들 말고, 정청래가 일진이잖아 말하자면, 유촉세나 걔네들 말고, 노웅래는 말하자면 그 자유파쇼 반쪽민당 반 내에서 말하자면 모범생이라고, 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조차도 뇌물 먹었다.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노웅래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다 썩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야 저렇게 범생이라고 반쪽민주당 반내에서 범생이라고 소리 듣는 애조차도 저 정도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기 총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중시하셔야 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설사 노웅래 이 건이 유야무야 되더라도 설사 무죄가 되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연이 했다. 젊은 씨가 방통위원장 힘들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언론이었고 연합뉴스조차 찌라시로 이렇게 가는 게 이 방통위원장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전필 때는 방통위원장 이런 것들 다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막 압력 넣어서 다 그냥 퇴치시키고 지가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혜령 정부는 법대로 가는 거죠. 원칙대로 임기 다 보장해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찌라시들이 지금 난리칠 수 있는 이유고 연합뉴스 사장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되는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인드라 얘기했습니다. 찌라시 한국의 3대 정상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명수사법부 개혁 필요하고 경찰 개혁 필요하고 그다음에 찌라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 정상화, 사법부 정상화, 경찰 정상화, 이 3대 정상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전비 때 어떻게 언론 탄압했습니까? 엄청나죠. 외신 기자들도 성명을 낼 정도로 문전비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외신 기자 클럽조차 공개 성명을 낼 정도였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도 문전비의 파시 정권이 언론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전비 때 언론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폭락했다는 것이 있는데 공표를 잘 안 하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리고 누나 몰랐는데 경기방송도 문전비한테 질문 한마디 잘못했다고
경기 방송이 없어졌다면서요. 경기 방송 이사진과 그 기자분들, 이론에서 직장 이론분들 손해배상 하십시오. 예, 손해배상 하시고 경기 방송 예, 정상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관련자들 다 예, 사법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언론 정상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이 다 후련하네. 김승현 스쿨존 과속단속 사라진다. 이것도 다 이게 뭔가 다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인 거예요. 민식이법. 돈이 되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 때 MRA 다 한 건 MRA 애들 기계 장비 했던 애들이 초대박 났을 거 아니야. 모든 병원들이 다 MRA 장비 다 갖춰야 되니까, 돈 되니까. 이거 이렇게 또 스쿨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뭔가 돈, 저 문전비 때 그 조국하고 관련해서 신호등 많이 교체했잖아. 신호등 돈 되잖아. 이것도 뭔가 이것도 건덕지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였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예, 아주 김승현이 아주 음모론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이 친구는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자동차 유튜버입니다. 예. 그다음 포르투갈 격파. 예. 뭐 과거에 이제 포르투갈에 졌죠. 예. 이번에 무슨 일인지, 예. 그동안에 한국 팀이 경기하면 경기를 안 보여줬거든요. 월드컵은 중계해줘요. 북한이 한국이 그 피파에서 방송판권을 한국 방송들이 사오잖아요. 그걸 공짜로 북한 애들이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방송합니다. 한국 광고 같은 거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한국 경기 안 내보내주고 이들아 비판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박적정원이 갑자기 한국 경기를 중계해 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박적정원이 굉장히 몸조심하고 있어요. 인들아 얘기했잖아. 박적정한테 12월 달에 너 몸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몸조심 굉장히 해. 그래서 인들아가 빨리 쏴! 핵실험 빨리 해!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자식 안 해. 왜 안 해 인마? 빨리 쏴. 네 미션 끝나. 그럼 국임원이 박적정은 임명한 마지막 미션이 7차 핵심이라고 인들아 보고 있는데 그거 하면 박적정은 괜히 쓸데없이 자기 딸 공개하지 않나. 12월 달에 인드라 얘기에 뭔가 하여튼 간에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 딴에는 뭔가 하여튼 간에 인드라 말에 좀 박적정은이 또 인드라 방송 좀 보잖아요. 북한에서 인드라 방송 인드라 블로그 컨택했잖아. 하여간 그렇고요. 반적정은 올해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몸조심하니까 반적정이 올해 안 죽어. 이렇게 가면 안 죽어요. 몸조심 잘 하더라고요. 안 죽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가 이겼네. 인드라가 인가지표 모로코, 축구 인가지표인데 모로코가 우승한다니까. 최종 결승전은 아르헨티나 모로코. 알 수 없죠. 뭐 인드라가 아르헨티나 모로코 된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가 됐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아르헨티나. 지난 방송에서 그랬잖아. 프랑스가 유리한데 그렇지만 그냥 하는 김에 잉글랜드에 걸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시 자정에 하는 경기는 알 수 없는 이유지만 이변이 많았다. 반면에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경기하는 경우는 어쨌든 연장전 가더라도 큰 이변은 없었다. 근데 이번에 준결승전이 두 경기 모두 새벽 4시에 걸려요. 새벽 4시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BBC에서도 이변 없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놨죠. 12시에 하지 않고
새벽 4시에 해요. 준결승은. 그리고 결승전은 12시에 해. 그러니까 만약에 모로코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간다면 결승에서 상대가 아르헨티나든 크로아티아든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결승만 통과하면. 왜냐? 12시에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모로코가 과연 프랑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12시에 하기 때문에. 그 경기장도 봐야 돼요. 예,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하면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축구 인간지표답게 모로코 야신을 믿습니다. 골키퍼. 이번에 모로코가 우승하면 MVP는 무조건 야신이에요. 야신. 아, 저 친구는 토트넘 같은 데서 스카우트 해야 돼요. 지금 요리스 프랑스 국대 너무 노화됐잖아요. 요리스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 모로코 골키퍼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토트넘 생각은 어떨지. 저 친구가 막아줄 골, 먹혀야 될 골을 다 막아내. 여태까지 5경기 동안 자책골 빼고는 골을 준 적이 없어요. 한국도 저런 월드 클래스 골키퍼만 한 명이 있다면 한국도 4강 갑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수비가 약간 약해도 골키퍼가 한두 골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진리는 간단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순간의 작은 유혹에 못 이겨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반정미당 애들 얘기했는데 이게 지명이 진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림수겠죠. 인드라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댓글을 이런 것들을 인용했는지. 인드라가 그런 얘기하잖아. 지명아, 인드라는 이제 지명이를 까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지명이 까잖아. 대선 전에는 지명이 안 깠잖아요. 지명이가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인드라가 지명이 깐 적이 없잖아요. 이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까도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또 얘기하는 게 지명아, 대선 전까지, 차기 대선 전까지 버텨줘. 네가 차기 반정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 날에 구속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때까지 지명아 잘 버텨주기 바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화랑님께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지명이 지지자들 열심히 해봐. 그리고 지명이가 저런 식으로 계속 해야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명이가 반정민당 당대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애가 반정민당 당대표라면, 자유좌파가 당대표라면 180석이나 있잖아. 반정민당이. 성년의 국정운영을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유본이 지명이를 당대표로 임명한 거예요. 대선 후보로. 그리고 0.7%도 만든 거고. 지명이가 있는 한 다음 총선까지는 성렬형에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쉬운 야당이 있나. 고마운 야당이죠. 성렬형 입장에서. 성렬형이 물론 대부분 잘하지만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다 성렬형은 어때요? 지명이 탓하면 돼요. 방탄 지명. 이거 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에게 설득하기 쉽잖아. 이거 다 지명이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 되잖아. 심지어 이러한 주장은 지명 지지자들도 몇 달들도 맞아, 맞는 말이긴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 지명이 숨겨진 미션, 다음 총선을 망쳐라. 그래서 다음 총선을 망치게 되면은 지명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명수사법부도 물갈이가 될 때쯤이면 그때서 비로소 진짜 지명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맛배기예요. 지명이를 뺀 나머지 애들로 분위기만 총선 때까지 달구는 거고요. 인드라 강조하는 건 지명이에 대한 수사
운전비에 대한 수선은 총선 이후가 돼야 돼요. 총선 이전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명수사법부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눈 딱 감고 해체를 할 수 있고, 그럼 국기본이 주도하거든 이 수사를. 국기본이 이 꼴을 봐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기본이 주도하는 이 조국, 그러니까 조국은 얘는 총선 전에 해도 돼요. 걔는 그만한 급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사법부도 다 인지하는데, 그러나 사법부도 지명이나 운전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나 이런 데 판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자기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고시 보면 1등이 판사고 2등이 검사고 3등이 변호사잖아요. 순위 서열이 있는데, 성렬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검사 출신, 자기는 판사 출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다고요. 성렬형 말 잘 안 들어 판사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판사 분위기가 왜 이러냐? 위에 국기본이 있기 때문에. 국기본. 이거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기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법부 판사들도 그런 어떤 흐름을, 대세를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양반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국기본이 반대하는데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거라면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수가 틀리다, 이렇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